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 각국 정상들의 안전도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안전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그 플로리다의 마르라고 리조트 때려버리겠다라고 해서 미 비밀 경호국에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고, 그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이 푸틴 대통령의 안전이 걱정되니까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드론 제머 같은 소프트킬 장비도 필요하지만 하드킬 장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미러가 어떤 드론 대응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장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사는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천명해서 우리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상당한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의 비밀 경호국 SS가 트럼프 경호용 골프 포스 1 방탄 카트를 도입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KF-41 링스를 제안하며 한국의 AS-21 레드백과 경쟁 중인 독일 라인메탈이 루마니아의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생산은 물론 탄약과 제반 부품들을 루마니아에서 생산하겠다는 제안인데, 현지 매체들은 이 제안이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니셔티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와의 분쟁에서 한국산 KGGB를 실전에 투입해 큰 성과를 거둔 태국이 100여 발의 KGGB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도입했던 20발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태국은 KGGB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단히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 100발 단위의 연속 추가 주문이 예상된다는 전언입니다. 이집트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튀르키예와 공동개발국 참여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이집트는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해외 판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남과 북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의 퇴역 항공모함인 주세페 가리발디 함을 인수하기 위해 이탈리아 측과 실무 접촉에 들어갔으며,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핀칸티에리 측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항모를 대폭 개조해 수명을 늘리고 튀르키예제 무인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 경호 강화를 위해 일명 골프 포스 1으로 명명된 방탄 카트를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소총탄은 물론 드론 공격으로부터 내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골프장 방문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독일 라인메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방산 기업이 라인메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라인메탈 그리고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AS-21 레드백, 그리고 이 라인메탈이 만드는 KF-41 링스, 그리고 이제 아스코드, 이렇게 세 개가 루마니아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경쟁을 하고 있죠. 무려 298대, 엄청난 물량이고 또 비용이 들겠죠. 여기에 우리 한국도 루마니아와 포탄, 이런 탄약 협력, 이런 체계를 구축했는데, 그거 이제 K9 자주포 관련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라인메탈도 루마니아에 이 탄약 생산 설비를 포함한 모든 제반 설비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만드는 이 비용을 가지고 유럽 방산업체 물건을 사야지 왜 다른 방산업체 물건을 사냐라는 기류가 지금 확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 또 루마니아의 전차 사업, 뭐 이런데 굉장히 복병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력, 외교력도 포함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 정권이 친중, 친러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나토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싸우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러 이미지가 강한데, 자, 이거 되겠나? 라는 생각이 안타깝게도 듭니다. 한국 방산의 전성기가 3년으로 그냥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태국, 캄보디아와 휴전 체결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또 계속 또 전투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우리 FA54 가면서 KGGB 달랑 20발 샀습니다. 그 20발 가지고 해보니까 뭐 여러 발 떨어뜨리는 것보다 한 발 정확하게 딱 때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적의 방공망 밖에서 때리는 게 이렇게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500파운드 폭탄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이 유도 키트, 이게 바로 KGGB 유도 키트예요. 여기 이 폭탄은 미국산 마크 82, 그리고 여기 위에 달려있는 이 날개, 이 키트가 한국의 LIG 넥스원이 만든 KGGB 키트. 이 KGGB 키트 하나가 1억 원이에요. 한 1억 원 정도 하는데, 요거 달랑 20개 사갔다가 이제 다 쓰고 더 사야 되겠죠? 전투가 계속 되니까. 그래서 100개 단위로.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이 대단히 큰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소소하게 한 100억씩 또 뭐 해외 수출이니까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렇게 지금 판매 성사가 되고 있다. 자, 이름으로써 실전에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 KGGB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실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이 KGGB는 47km에서 103km나 활공합니다. 어떤 속도로 어느 고도에서 투하하느냐에 따라서 활공 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저고도에서 저속, 고고도에서 고속, 그러면 이제 47에서 103km 정도로 사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대충 중고도에서 이렇게 해도 적의 방공망 밖에서 때릴 수 있으니까 GPS 제밍만 받지 않는다면, 네, 굉장히 정확하게 거의 뭐 1m 안에 때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격도 1억 원밖에 안 하니까, 네, 많이 홍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튀르키예 칸,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갑자기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더니 이제 또 이집트도 같이,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KF-21 KF-X 전투기는 인도네시아 하나만 들어와서 공동개발하고 그것도 인도네시아가 먹튀하고 말았는데, 여기는 지금 3개 나라가 공동개발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물론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돈 좀 보태겠다 그 말이겠죠. 돈 좀 보태주면 기존에 있던 기술 좀 빼주겠다 이제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칸 전투기, 물론 뭐 엔진이 제대로 공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칸 전투기가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셨죠? 이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스시마 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로 들어갔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아무도 몰랐다. 중국의 제20 전투기 스텔스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갔는데도 우리 한국과 일본 아무도 몰랐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스텔스 전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칸 전투기를 이집트가 만들어서 F-16과 대체하고, 그리고 튀르키예가 만들어서 시리아에 배치하고, 이러면 이제 이 중간에 낀 이스라엘이 자기들 F-35 물론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지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특히 중동권에서, 이슬람권에서 한국의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자, 주세페 가리발디, 이탈리아 퇴역 항공모함이죠. 요걸 인도네시아가 사서 개조해서 드론 항모로 쓰겠다라는 실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군함, 현대식 방공함들 포함한 이 군함들 대거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항공모함까지 가지게 되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의
해양 강국이 되겠네요. 뭐 이러면 최강이죠. 이 정도 되면. 네. 자, 골프 카트입니다. 뭐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장 가면 카트 타고 다니죠. 근데 그 카트 위에 그냥 뭐 거의 햇빛만 막아주는 플라스틱 FRP 지붕이 있고 옆은 다 비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타고 다니는데 자기도 골프 치니까. 그런데 이란이 지금 대통령을 제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비밀경호국이 이 양반이 골프는 뭐 주말마다 쳐야 되고 그런데 제거하겠다고 협박은 하고 있고 어떡하냐 해서 골프 포스 원이라는 이런 방탄카트. 자, 그런데 아무리 방탄카트라도 총에 대해서는 방탄을 할 수 있어도 드론의 폭탄을 막아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방탄카트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드론의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른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드론을 막아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제모와 같은 소프트킬 수단만으로 드론 방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봤던 러시아가 대통령 경호에 드론 방어를 위한 신기한 물건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연방경호국이 VIP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해 개인 휴대가 가능한 소형 요격기를 경호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장비가 최근 해군의 날 행사 때 첫 선을 보였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7월 27일 해군의 날 관함식 행사를 취소한 바 있는데요. 관함식은 취소됐지만 푸틴이 직접 산트페테르부르크를 깜짝 방문해 해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상엄한 경비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 요원이 국방색 드론을 가방에 휴대하고 주변 하늘을 경계하는 모습이 식별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장비가 드론 요격을 위해 만들어진 요격용 FPV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드론은 X자형 날개를 가지고 있고 각 날개에 소형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드론에 TV 및 열화상 시커가 포함돼 주간과 야간, 날씨를 가리지 않고 전천후 요격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드론을 제작해 납품했다는 업체에 따르면 이 드론은 손으로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표적 지정은 수동이지만 일단 락온이 이루어지면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능동형 요격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 같은 장비를 도입한 것은 AI 드론의 등장에 따라 제모와 같은 소프트킬 수단만으로는 효과적인 드론 방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러시아의 이번 요격 드론 도입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유사 무기 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이 가방에 들고 있는 그 가방에 삐죽이 뭔가 나와 있죠. X자형 날개가 보입니다. 제가 동영상 보시겠는데 이게 저는 이 동영상이 좀 수상해요. 7월 27일 해군의 날 행사라고 하는데 옷을 보면 전부 뭐 겨울 패딩 입고 코트 입고 해서 이게 지금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장비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X자형 날개가 있고 그 X자형 날개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직진해서 날아가는 좀 희한한 그 비행 방식인데 보시다시피 가방에 쏙 들어갈 정도로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 날리면서 이제 프로펠러 돌아가서 비행을 하는 그런 건데 앞에 이렇게 시커가 달려 있어요. 열추적 그리고 전자광학 이런 시커가 달려 있어서 주야간 다 탐지해서 그대로 락온만 딱 이 PDF로 락온만 딱 시켜주면 그때부터 알아서 날아가서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제모로 드론을 떨어뜨리고 또는 소총으로 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총으로 쏘는 거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드론 제모해서 제밍이 안 먹히면 요즘 또 광섬유 드론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때리겠다라는 걸 러시아가 만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제 모두가 이제 VIP 경호를 위해서 이런 소프트킬 그러니까 제모가 필요하고 또 하드킬 이런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 드론 워낙 무서우니까 라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골프 포스 원이라는 그런 방어 장비도 만들었고 합니다만은 미 해병대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소총을 딱 겨냥을 하는데 방아쇠를 딱 그냥 당기고만 있으면 이 방아쇠 당기고 있어도 나가지가 않죠. 그러고는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저절로 진행 방향 속도 딱 해서 딱 라곤이 딱 되면 그때 자기가 알아서 격발이 딱 돼서 격추시키는 이런 그 소총 사격 통제 장비를 미국은 개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개 분대당 한정 정도는 그런 장비가 있다면 요즘 뭐 이 소규모 그 보병 부대를 향해서도 자폭 드론들이 날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사격해서 제거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우리 한국군에도 필요하고 한국 경호 당국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튼 생존을 위해서 드론 여격 장비 개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